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7일 한홍구TV 역사통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납부거부 문제 때문에 춘천에 출장을 가야 하는 관계로 사전 녹화로 여러분들과 만나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춘천 갔다가 납부거부 문제는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한 3주를 연속해서 할지 아니면 좀 띄엄띄엄 할지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만, 이 오공화국 시절에 전두환을 아주 찬양했던, 또 전두환 시절에 아주 언론이 그 암흑기였는데, 그 암흑기를 주도했던 3인방이 있어요. 3명의 악당. 어, 3명 하면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영화 제목이 이제 떠오르는데, 여기는 좋은 놈 없고 이상한 거보다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더 나쁜 놈, 아주 나쁜 놈. 누가,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나쁜 놈인지를 참 우열을 참 하기 어려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정해 주십시오. 제가 전에 글을 쓸 때 이런 비유를 했어요. 이게 셋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나쁜 놈이냐. 짐승만도 못한 놈, 짐승보다 더한 놈, 그리고 짐승. 셋 중에서 어떤 놈이 제일 나쁜 놈이냐 했더니 짐승한테 그게 모독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또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 정말 누가 제일 나쁜지 한 명 한 명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진희, 제일 먼저 문공부 장관을 지낸, 아니, 허민도는 문공부 장관은 안 지냈죠. 그러니까 이진희를 들어볼까 합니다. 이진희는 전비하청가, 이따가 그 화면에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진희가 정말 얼마나 빡세게, 정말 타의 추종을 부여할 만큼 문화방송 경향신문, 옛날엔 그게 두 개가 합쳐져서 한 회사였는데, 그 시절에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이 전비하청가를 불러댄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진희는 뭐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용 언론인들이 그렇듯이 처음에 출발은 비판적 언론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 엊그제도 어디 이제 언론 견습 기자들 강주에 가서 언론사 강연을 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당부한 게, 여러분 젊었을 때의 마음을 잊지 말아달라. 여러분 선배 정말 암울했던 시기, 박정희 전두환 시기에 언론 통제한 사람들이 다 여러분같이 젊었을 때는 굉장히 비판적인 기자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진희도 뭐 견습 기자 때 보통 이제 좀 몇 년 다니다가 구속되고 두들겨 맞고 그러는데, 이진희는 견습 때 구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데 이제 유신이 나면서 국회의원이 되고, 또 이따 얘기하겠지만 신문사의 정보를 빼돌린다고 좌천을 당한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특이한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야, 진짜 빨가벗는다는 말을 이럴 때 써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문화방송 사장에 오른 다음에는 신군부보다 먼저 칼을 빼들어갖고 기자들 목을 댕공댕공 쳤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통계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제 언론통폐합의회 기자들 자를 때 보면 문화방송의 통계 숫자가 좀 적게 잡히는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보고, 야, 문화방송이 좀 착했네 하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본격적으로 이 기자들 해고 해직이 시작되기 이전에 문화방송은 먼저 잘라갖고 그 숫자가 포함이 안 된 거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유명한 땡전 뉴스, 그리고 다음번에 살펴볼 이원홍이 KBS 사장이었는데, 이원홍과 이진희의 경쟁이 아주 그냥 치열했죠. 전단위가 경쟁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경쟁을 해나가면서 결국은 그게 과열되면서 이 땡전 뉴스라는 한국 언론사에서 가장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땡전 뉴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보도지침 사건 잘 아시죠? 보도지침 사건이 터진 건 이원홍이 더 터졌지만, 사실 보도지침이 만들어진 거는 더 오래됐습니다. 유신 시대에도 보도지침이 있었고, 그리고 오공화국 초기에도 보도지침이 세게 아주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폭로가 된 게 이원홍이가 장관할 때 한 1년치
정도가 이제 묶여서 그게 폭로가 된 거지. 1년 반 정도죠. 그러니까 묶여서 김전 기자에 의해서 폭로가 된 것이지, 이현홍 때문에 보도지침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목을 숨겨진 보도지침의 원조라고 했는데, 원조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지금 그 제목을 제가 붙여놨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유신 시대에도 보도지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조라기보다는 보도지침의 취재를 이제 정말 본격화시킨, 그리고 그것을 문화공보부로 갖고 온, 그러니까 중앙정보부나 뭐 그런 데 흩어져서 하던 걸 이제 문화공보부 홍보조정실로 갖고 온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세 사람이야. 왼쪽이 이진희, 가운데가 이현홍, 그 다음에 그 맨 오른쪽이 허문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을 각각 다 똑같이 뭐 언론 탄압을 했지만 색깔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전두환이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그 언론과 인터뷰를 한, 대통령이 취임하기 그 전에, 그러니까 이 문화방송 경향신문, 그때는 문화방송과 경향신문이 한 회사였습니다. 그거는 제가 책도 썼는데, 작물바구니라고 해서 박정희가 뺏어갖고 5.16 장학회에다가 집어넣어놔서 문화방송을 처음에 뺏어서 이 5.16 장학회를 만들었죠. 그런데 나중에 경향신문을 뺏은 다음에 이걸 이제 어디다가 둘 데가 없으니까 5.16 장학회에 줘버려서 두 개가 자매 회사로 같이 갖고 70몇 년인가요? 주식회사 문화경향으로 합쳤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와서 경향신문이 떨어져 나가면서 경향신문이 주식회사 경향신문이 아니라 사단법인 경향신문이 됐었던, 참 기가 막힌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절에는 문화방송 경향신문이 하나의 회사일 때 이진희가 사장으로 와서 인터뷰를 그러니까 두 신문사에서 두 언론사가 같이 내보낸 거죠. 이제 신문과 방송을 겸업을 안 시키고 신문과 방송을 분리하는데, 이 박정희 시기 전두환 시기에는 문화경영이 한 회사로 움직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젊었을 때부터 여기 이게 좀 날카롭게 생긴 사람이 이만섭이라고, 그 사진, 네. 이건 조금 더 나이가 들었고 나중에 국회의장을 했었죠. 김영삼 때 했나요? 하여튼 나중에 국회의장까지 한 그 대표적인 아주 대구 출신의 정치인인데, 처음에는 아주 비판적인 기자로였고, 특히 자유당 때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국회에서 이사파동 때였나? 하여튼 날치기 통과하니까 기자석에서 밑에다가 대고 그 국회의원들한테 야, 이 도둑놈의 새끼들아, 도둑놈들아 하고 이제 소리치니까 의장이 보고 있다. 그 기자석 조용히 하셨더니 도둑놈들이었다 대고 소리 지르냐고. 이제 뭐 하여튼 좀 굉장히 다혈질이고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저는 좀 짜고 친 고돌이 같은 냄새가 납니다만, 이 김형욱 이후락을 사퇴시키는, 그러니까 공화당의 삼선개헌을 이렇게 반대가 심했는데 그걸 통과로 방향을 바꾸는 데서 박정희의 어떤 친입대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뭘로 구속이 됐냐면 5.16 일어나고 며칠 안 돼서죠, 정말. 6월 4일이니까 아직 중앙정보부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도 전, 중앙정보부가 6월 10일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5.16 직후인데, 뭘 했냐면은 윤보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보선이 그때 태도가 애매했죠. 민주당 내 신구파 갈등 속에서 대통령의 군특수권자인데 군을 복귀해라, 또는 다른 군대한테 진압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5.16이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5.16의 성공을 장담을 할 수 없는데, 그때 윤보선이 유명한 말,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올 것이 왔다 그러면서 진압 명령을 내리질 않았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윤보선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윤보선이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속한 정권 이양이 필요하다. 다른 언론사들은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면톱으로 보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일면톱으로 보도했다가 다른 외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문사에서도 보도하고 나서 보니까 다른 신문들은 보도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주춤해서 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볼 수 있는 그 언론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는 거는 어,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는 거는 이게 지금 사이드 톱으로 아마 이 판으로 판가리를 한 다음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어쨌건 간에 조속한 정권 이양이 필요하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군이 이제 그 복귀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 군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 갖고 이 사람들을 구속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진희는 그때 견습 기자였어요. 이진희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부산일보에 있다가 동아일보로 옮긴 지 얼마 안 돼 갖고 견습 기자를 하는데 그때 이제 구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만섭하고 이제 이진희가 그 같이 구속이 돼서 듣다가 이제 얼마 뒤에 그 풀려납니다. 이 풀려나는 거는 그 윤보선 대통령이 박정희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그 풀려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구속이 됐었어요. 이만섭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이진희가 견습 기자인데, 그래도 견습 기자가 무슨 책임이 있냐. 그냥 자기한테 미루면 되는데, 끝까지 이제 자기가 했다라고 해갖고, 감옥에 들어와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이진희 대단한 친구다. 예, 이만섭이 이제 좋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그렇게 이제 별을 달고 하니까 기자 세계에서는 뭐 또 나름 평가를 받았었던 모양입니다. 평가를 받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이게 우리 화면이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우리 예. 어, 컴퓨터에 조금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네. 어, 네. 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이만섭이는 정계 진출. 박정희가 참 특별한 게 이 기자들을 잘 다뤄요. 그리고 비판적으로 글 잘 쓰고 매섭게 군정을 비판하는 기자들을 이렇게 청와대 불러서 술도 같이 먹고 초기의 박정희, 나중에 박정희는 어려움없는 얘기고 초기의 박정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대화도 하고 술도 먹고 막걸리잔도 기울이고 뭐 하여튼 술주정도 서로 부리고 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쓱 하면서 발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까지 있었대요. 출세하려면은 박정희를 세게 비판해라. 그래서 박정희가 그 당시에는 좀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좋아하고 포섭하고, 그래서 그렇게 비판적인 기사를 쓰다가 들어간 사람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만섭은 들어서 여러 번뭐 사고를 쳤다고나 할까, 하여튼 각광을 받았습니다. 뭐 남북면에서 설치 문제도 그렇고, 또 이후라 김형욱을 퇴진시켜라 하는 의원총회에서 한 거지만, 공화당 의원총회에서의 강경 발언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번 주목을 받았는데, 이때 이제 하여튼 이진희하고 같이 걸려들었었던 거죠. 그리고 이진희는 이제 여기 보면은 기자협회가 기자상을 만들었을 때 기자상을 수상했어요. 두 번째가 이진희인데, 아마 공화당 내부의 문제를 취재해 갖고 김진배 의원, 김진배도 굉장히 뛰어난 기자였죠. 바로 신동아 필화 사건의 발단이던 차관 기사를 썼고, 나중에 민한당 국회의원도 하고 인물 뭐 인터뷰한 좋은 인터뷰집도 내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팀에서 공화당 내부의 흐름을 갖고 이제 썼고, 그 다음에 공화당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하니까 뭐라고 썼냐면 정치 파산, 이진희 기자 이렇게 썼는데, 뭐 이런 기사 써갖고는 꽤 문명을 날렸는데, 이렇게 하다면서 이 정부 쪽으로 포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 쪽으로 포섭이 돼서 이제 하여튼 삼선 개헌으로 이제 가는 과정. 67년 68 부정선거, 그 다음에 68년 1.1 사태나 전반적인
반공 강화, 그리고 69년도 삼선 개헌을 거치면서 60년대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굉장히 많이 포섭이 되는데, 이때 이진희도 이제 포섭이 됐고, 포섭이 된 정도가 아니라 동아일보사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사내 정보를 청와대 쪽으로 흘리는 그러니까 이게 참 기자로서는 그 치명적인 얘기인데, 청와대 완전히 청와대 사람이 돼서 청와대의 의중을 신문사에 너무 전달하고, 지면에서 기사를 좀 청와대 쪽에 유리하게 쓰는 걸 넘어서 그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청와대 출입을 못하게 이제 정치부에서 외신부인가 지방부로 쫓아보냈어요. 쫓아보냈더니 A씨 하더니 이제 동아일보에 사표를 내고 서울신문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 정치부 부장을 맡았죠. 정치부장이 돼서 계속 청와대를, 부장은 보통 그 바깥 출입을 안 하는데 하여튼 청와대하고 커넥션을 갖고 그랬고, 또 그 다음에 이 남북적 그 적십자 회담을 할 때 이제 또 평양을 갔다 오고 뭐 이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하고 서울신문은 위상이 비교가 안 되는데 서울신문도 옮겼지만 계속 청와대하고 선을 다했고 있었고, 그러다가 뭐가 되냐면은 유신이 나고 유정회 국회의원이 됩니다. 유정회란 건 뭐냐면은 유신 때 국회의원 정원이 219명이었거든요. 근데 146명, 선거구가 73개고 한 구에서 2명씩 뽑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구에서 146명을 뽑고 나머지 73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대통령이 추천을 하면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이제 뭐 선출을 한다라고 절차는 그렇게 돼 있지만 뭐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게 웃긴 게 국회의원 임기가 3년이에요. 요 지명직은. 그러니까 그 다른 지역구에서 선출된 건 6년인데, 그러니까 3년이라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 똑바로 안 하면 가가 치워버린다. 실제로 한 그 4분의 1쯤을 갈아버리니까요. 갈아버리니까 이제 갈아버리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갈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하는데, 하여튼 이진희가 이렇게 73명 중에 당선이, 그러니까 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았는데, 이때 보면은 참 재밌다고 하기에는 고약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고약한 게 뭐냐면은 그 언론계에서 많이 뽑아요. 이 발표했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이 73명 중에서 7명이 언론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그 전에 언론계 출신으로 정부에서 데리고 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합치면 9명이 되니까 뭐 퍼센테이지가 확 뛰죠. 확 뛰게 되는데, 각 신문사에서 주요 신문사들을 망라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뽑냐면은 대개 정치부장, 편집부국장, 논설위원, 뭐 이제 그런 그 급에서, 이 컴퓨터가 또 좀 말썽을 부리네요. 지금 또 안 넘어가는데, 그건 이제 정치부장급들을 보냅니다. 드디어 넘어갔네요. 그래서 서울신문에서, 동양통신에선 편집부국장, 이제 나중에 서울신문 사장 하죠. 서인석은 대한공론 이사장, 그다음에 조선일보에서는 편집부국장, 뭐 전 정치부장, 그다음에 이진희가 서울신문 정치부장, 한국일보에서도 정치부장, 또 서울신문에서는 이제 논설위원이 한 명, 그 전 정치부장인가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강원일보는 사장을 임명하고 해서 이렇게 7명이 언론계 출신이라고 해서 9.6%라고 나왔지만, 최영철, 동아일보 정치부장 출신이죠. 그 다음에 정재호 경향신문 정치부장인데, 이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이제 그 직전에 갔던 이 2명까지 치면 언론인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죠. 한국이 언론인, 검사, 뭐 교수 이런 비중이 국회에서 과잉 대표되고 있는데, 특히 신문사에서는 이건 아주 중요한 언론 통제 방식인데, 뭐냐면 중요 신문에서 한 명씩을 뽑아주는데, 이거 가고 싶은 사람은 어때요? 데스크에 앉아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이것을 이런 국회의원을 추천해주는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경쟁을 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권력기관에서 이 언론사를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기관원이 나가서 직접 뭐 출입을 하면서, 이제 출입한다는 게 그 상주하는 거는 아니고 그 근처 다방에서 있고, 또 무슨 큰일이 있을 때는 실제로 편집국에 들어오기도 하고, 뭐 사람에 따라서 좀 달랐지만, 그래서 이제 직접 뭐 그렇게 개입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냐면은 안에서 알아서 기어주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내면화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정회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들,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해외 홍보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 70년대, 요새는 이제 뭐 정말 누구나 다 그 뭐 해외 그 나가는 게 그 쉬워졌지만, 세계화 뭐 자유화 이후에 쉬워졌지만, 60년대 70년대는 외국 한번 나가는 게 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공보관으로 내보낸다. 그리고 또 정부의 국장급, 이사관급으로 대변인을 각 부처에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뭐,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언론인들을 포섭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신정 체제가, 이 권위주의 체제가 등장하면서 언론인들을 그렇게 포섭하는 걸로, 이 대변인 제도, 그 다음에 해외 홍보관 제도. 그러니까 이현홍 같은 사람, 또 허문도 같은 사람은 그 해외 홍보관 출신이에요. 그 특파원 나갔다가 그 해외 홍보관으로 이제 나간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이렇게 장악해 들어가는 거고, 유정해 들어갔을 때는 뭐 별 볼 일이 없죠. 유정회 의원 중에서 국회의원 뭐 사실 국회 자체가 별 볼 일이 없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유정회 출신 의원들이 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있는 듯 없는 듯 뭐 이제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렇게 6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때 국회에 이제 유정회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뭐 실무 책임자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언론계 부분에서는 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바로 그 유혁인이라고, 동아일보 정치부장 출신입니다. 동아일보 정치부장을 하다가 박정희의 부름을 받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 정무비서관, 정무수석비서관, 정무수석비서관이 돼서 뭘 했냐면 유신을 하는데 굉장히 깊숙이 관여한 사람이에요. 그 유신은 정말 극비리에 박정희 그 밑에서 청와대 비서실 안에서도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됐는데,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는 김정념 비서실장, 홍성철이라고 이제 유혁인의 상부에 있었던 정무수석, 그다음에 유혁인이 정무비서관 그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낀 청와대 내에서도 아주 극소수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언론 담당, 야당 담당, 이제 정권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이 언론인들을 유정해도 끌어들이는 데서 유혁인이가 역할을 했는데, 유혁인이 이진희하고 그렇게 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서로 약속 안 하고 만나는 사이, 뭐 그런 사이였고, 유혁인은 뭐 잘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요새 뭐 반일 종족주의나 뭐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안 좋은 쪽에서 매스컴 자주 타자 연세대 유석춘 교수, 아마 이제 은퇴를 했을 텐데, 유석춘 교수의 이제 부친입니다. 유석춘 교수 동생 유석진 교수는 또 학계에서 좀 형하고는 평가가 다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유혁인이 언론인들을 끌어들인, 그래서 유혁인도 사실은 이 한국의 지식인사, 언론사, 그다음에 동아일보가 어떻게 망가져 갔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또 나중에 삼당 합당할 때도 유혁인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포르투갈 대사로 나가 있었는데, 포르투갈 임지에서 돌아와서 국내에서 마크 작업을 많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진희는 국회의원을 6년 하고, 일부 의원들은 그러니까 3번 추천이 되는 거죠. 73년에 되고 76년에 되고 79년에 또 추천이 된 사람들이 한 20, 30명인데, 이진희는 그렇게까지 운이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계에 또 시켜줘야 할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언론계에서 이제 뽑아서 유정회 국회의원을 시키고, 이진희는 6년 하고, 그러니까 3년 만에 잘리지 않고 6년 했으니까 뭐 또
오래 했다면 오래 한 거고, 거기서 이제 그 6년을 하고, 뭘로 갔냐면, 언론계로 돌아와서 서울신문의 주필로 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신문 정치부장으로 있다가, 이 서울신문 주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울신문 주필이 공화당 공천을 받아서 이제 국회, 정계로 진출하면서 그 자리가 비니까 이제 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언론계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진희가 서울신문 주필로 가서 한 얼마쯤 됐을까요? 한 7개월, 반년 조금 지난 다음에 이 11.6 사건이 터집니다. 11.6 사건이 터지고 전두환이가 최고 실세로 등장을 하죠. 이게 이제 이진희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정희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진희가 문공장관이 되고 대한민국의 언론을 말아먹은 이제 장본인으로 되는 출세길이 열렸다고나 할까요? 자, 우리 저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 전두환 시대를 육법당이라고 합니다. 육사 출신과 법대 출신들, 서울법대 출신들이 다 헤쳐먹었다. 해서 육법당이고, 어떤 사람들은 신직수를 갖다가 육법당에 당수였다 하는데, 그거는 좀 모르는 얘기고, 육법당이라는 말은, 오공화국 이후에 나온 얘기입니다. 오공화국 이후에 육법당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 재밌는 게 이진희 같은 사람은 육법당에서 아주 특이한 게요. 뭐냐면은 이진희가 이제 학력에 보면 서울법대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진희가 육사에 입학을 했었어요. 그것도 이 11기로 전단하고 동기입니다. 전단하고 동기로 육사 11기로 입학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육사 씨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서울법대 시험을 또 봤는데 육사 합격한 상태에서 서울법대 합격하니까 아마 서울법대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단하고 친분이 있었다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친분이나 뭐 교분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육사 11기였다는 게 인연이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진희는 한 몸에 육법당을 실현했다 라고 할 수 있는 육법당 하지만 이진희 아주 독특한 위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동생이 이상희라고 민정당 국회의원을 거쳐서 노태우 때인가 김영삼 때인가 과기처 장관을 했죠. 뭐 과기처 이 동생은 평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형은 아주 그냥 천하의 악당으로 그 소문이 났는데 동생은 그렇게 뭐 제가 과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그러니까 워낙 형이 악명이 높아서 그런지 동생은 뭐 그렇게 나쁜 소리 험담을 많이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희가 이 허삼수 그러니까 신군부의 실세 육사 17기죠. 허삼수하고 동기동창 아주 절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삼수의 추천으로 이 과학기술계 케이스 약사 대표로 민정당 국회의원이 돼요. 민정당 국회의원이 돼서 형제가 이제 하여튼 오공화국에 발탁됐는데 뭐 아마 육사 11기 인연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신군부 돌아가는 상황은 이 동생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들었고 신군부 쪽에 선이 닿았고 그리고 선이 닿았을 때 본인 입장에서도 나 육사 11기였어 뭐 또 얘기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때 이제 이 유명한 칼럼이요. 대통령 중심제는 현명한가 하면서 여기 문민 우위의 교조적 신봉을 그는 비현실적이다. 뭐 내용이 뭐냐면은 군사 정권이 지금 이제 박정희 정권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민주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이제는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 문민화 그러니까 뭐 김영삼이나 김대중 중에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 또는 뭐 일부에서는 김종필 근데 김종필은 또 군복 벗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렇게 나올 때 아니다 군사정권이 계속 가야 한다. 그래서 신군부의 등장을 예고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이걸 서울신문에 사설로 쓰자 하니까 주필이 갖고 오니까 여기 이제 사진에 보이는 분이 김종규 씨라고 서울신문 당시 사장인데 이분은 좀 뭐 보수지만 점잖은 분이었나 봐요. 외교관 생활도 했었고 언론인 출신에 뭐 외교관 생활도 하고 그렇으니까 이렇게 이제 글을 이렇게 보고서 아무리 서울신문이
정부 기관지라도 그렇지 너무 심하다. 그런데 이때 이미 대세는 기울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자기 나름으로 고민을 하다가 주필 개인 이름으로 실으시오. 서설론 못 나갑니다. 이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진희 개인 이름으로 이제 이런 칼럼들이 몇 번이 나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 이제 서울신문을 지면 서비스가 중단이 돼갖고 그 자료를 찾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만, 80년 4월 달에 서울신문이 그런 그 신군부 내의 동향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기민하게 받고, 또 이진희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신군부를 적극 옹호했다는 거죠. 이제 이래서 그 신군부 측에서 기특하게 보고 눈에 들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면 5.18이 일어난 거예요. 5.17, 5.18 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5.17, 5.18 때 그 신군부가 이제 아주 그냥 그 잔혹하게 진압을 했지만, 이 시민들은 뭐 무장을 들긴 했지만, 자위를 위해서 무장을 들긴 했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상당히 평화적이었는데, 시민들이 공세를 가하고 뭐 그 가한 게 이 MBC가 그랬어요. KBS도 이제 공격을 받고 그러는데, 왜 했냐? 억울하게 시민들이 당한 거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공수부대 만행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시민들이 살인, 방화, 약탈을 자행하고 있다. 그랬더니 방화? 그래 한번 불질러게 하고 진짜로 MBC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이 아래 사진은 아사히에서 특정 보도하고, 뭐 외국에서는 이렇게 언론사 불타는 것까지 다 나가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MBC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네가 이제 엉터리 방송한 거 생각하지 않고 그 앵커가 나와서 뭐 극렬 폭도들이 방화했다 하니까, 여기 이제 그러니까 요 밑에 사진 중에서 그 맨 왼쪽에 있는 분이 노성대라고, 그 당시에 보도본부장을 했고 나중에 MBC 사장을 했죠. 예, 해직이 됐다가 돌아와서 MBC 사장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 극렬 폭도란 말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게 그 시민들이, 민주시민들이 일어선 건데, 그하고 그 극렬 폭도라는 말을 쓴 앵커를 이제 비판을 했다가 그 해직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MBC에서 해직을 당하고, 그 옆에 오효진이라고 나중에 국회의원도 했죠. 근데 인간탐험 인터뷰를 잘하는 분으로 그 소문이 났는데, 이제 그 오효진 기자도 그때 해직을 당했고, 여긴 누구냐면 이환의라고 MBC 사장이에요. MBC 경향신문 사장인데, 원래 경향신문 정치부장을 하다가 박정희한테 발탁이 돼서 전라북도 지사를 하다가, 박정희가 이제 그 MBC 경영을 맡긴 거죠. 사실 MBC는 그때 박정희 거였습니다. 그 5.16 장학회 만들어갖고, 5.16 장학회 얘기를 언제 한번 하긴 해야겠네요. 그래서 그 이환의가 그래서 잘립니다. 그때 MBC 회장은 최석채, 대구매일신보의 그 어떤 꼬장꼬장한 언론인이었던 최석채도 이 박정희랑 동갑의 대구 출신이다 해서 아주 흐물흐물해졌어요. 이승만 때는 꼬장꼬장했지만. 그래서 이 최석채하고 이환의가 물러나게 되고 MBC에 새로 들어온 게 이진희였습니다. 그래서 이진희가 들어왔는데, 그 이진희 취임식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MBC 그 분들 중에 MBC 뭐 대개 해직됐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취임 일성이 뭐냐면은, 언론인은 체제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래서 완전 이제 아이고 이거 피바람이 불겠구나, 칼바람이 불겠구나. 그래서 반국가 언론인의 정화에 착수하는데, 보안사에서 언론인을 쳐내기 전에 MBC는 먼저 알아서 쳐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간부 41명, 차장이 해 58명이니까 뭐 한 100명쯤을 그냥 미리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MBC가 보안사가 해직해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100명, 그때 이제 한 100명 해서 한 200명 잘라냈는데, 그래서 이제 요 보안사가 해직하라고 한 거 그 100명만 보면은 KBS나 뭐 다른 언론사들보다 작으니까 야 MBC는 살살 했나 보다 하지만, 이 이진희가 와서 알아서 먼저 100명을 자른 거. 그리고 이 100명을 자른 것 자체가 다른 신문사들, 방송사들, 언론사 해직할 때 이렇게 하시오 라는 본보기를 한 것이고, 보안사하고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 이상희
와 해서 신군부하고 연결된 거,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MBC에 들어서 이렇게 이제 쫙, 그 6월 25일 날 사정에 취임해서 쫙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기막힌 일을 하는 게 뭐냐면, 요 통폐합이라는 게 이제 신군부의 언론 장악인데, 요 기자해직 조치를 하고, 이해 말에 가서 통폐합을 하죠. 통폐합 자료를 빠뜨렸나? 통폐합 할 때는, 이거는 그 정수 장학회 얘기할 때, 좀 자세히 다뤄야 할 거지만, 큰 틀에서 보면 MBC가 주식의, MBC 주식의 70%를, 신금, 이제, 그러니까, 국가에다 뺏기는 거죠. 뭐, 헌납했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뭐, 정수장학회가 자기네도 강탈한 거니까 뭐, 뺏겼다는 말도 뭐 좀 표현이 그런데 장문을 또 강탈해 간 겁니다. 박정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박근혜가 전두환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그 중요한 이유기도 한데 하여튼 뭐 그 문제는 나중에 이 정수장학회 문제 뭐 또 MBC의 역사를 다룰 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 이제 그 MBC가 나중에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민주정권이 등장해서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MBC였다. 부끄러운 MBC 미공개 영상을 그, MBC의 과거의 어떤 언론의 추문을 자기 반성하는 차원에서 낸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 탑으로 꼽혔던 게 바로 이진희의 전두환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국보위 상임위원장 MBC 단독 회견.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민간 양복을 입고 나왔지만 아직 전역을 하지 않은 현역 군인 신분이었는데 이 MBC 사장 이진희가 가서 그 전두환을 인터뷰하면서 아주 그 전비어청가를 대대적으로 불러준 거죠. 그래서 이 전두환이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 시점은 뭐냐면 광주 끝났어요. 진압 다 시켰습니다. 국보위 진압 만들어서 다 조치 다 취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규하 끌어내리고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8월 15일 날 하야했나 16일 날 하야했나. 그러니까 하야를 앞두고 최규하가 물러나는 걸 앞두고 전두환을 이제 팍 띄워주는 그 인터뷰를 MBC가 단독으로 한 겁니다. KBS가 경쟁에서 늦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진희가 방글방글 해방해방 웃으면서 사장이 직접 나섰어요. 그래서 아주 화기애애합니다. 담배 이제 서로 요 미공개 영상 뭐냐면은 우리 이제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저도 오늘 인터뷰하고 왔지만 이 카메라 켜고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전에 좀 사담을 나누잖아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거 할 때 이 담배 피는 장면입니다. 우리 인터뷰 시작하면 담배 못 피니까 담배 한 대 피고 합시다 하면서 또 전단이 친절하게 이진희한테 담배불 붙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인사가 국보위를 만드시고 맡아오면서 노고가 크신 전 장군께서 그러니까 아직 현역 장군일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담배 이제 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건 공식 인터뷰 전에 장군님의 어린 시절부터 일대기를 합천에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전두환이가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촌놈이라서 사진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진희도 또 이제 해볼래 하고 웃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시골이 말이야 그 합천이 차가 들어가기 힘들어요 하니까 그러면서 헬리콥터로 들어가. 그래서 헬기를 떼어줍니다. 헬기를. 그래서 진짜로 그 헬기를 타고 그리고 전두환도 헬기를 타고 와요. 우리 고장 출신 대통령 가까우시다 환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MBC에서 특집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시대를 용도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좋든 시든 맡으셔야 해. 그러니까 이 광주의 광주를 진압한 전두환을 이렇게 이제 띄워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인터뷰는 경향신문에 이렇게 톱으로 민주복지국가건설 새시대 국가지표 이렇게 이제 톱으로 실렸는데 뭐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 기사 나가기 전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하고 있을 때 제일 독하게 다루면서 특히 한민통 문제 김대중을 사용시키는 게 바로 내란음모라고 하지만 내란음모 갖고는 사용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음모기 때문에 최고형이 무기징역도 아니에요. 유기징역이에요. 유기징역. 내란음모죄는 명칭은 거창하지만 형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김대중을 사형시키는 거는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바로 한민통의 의장을 지냈다. 그래서 반국가단체에 수개다 해서 사형시키는데 그 반국가단체 문제를 제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게 요 시기의 경향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진희의 경향신문이 그 역할을 해서 이 해설기사 또 서설로 이제 한민통 문제를 물고 늘어졌었고, 또 이진희가 이제 요거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예, 요게 먼저 나와야 하는데, 예, 뭐 나온 순서도 하죠. MBC 사장으로 있을 때 이진희 업종 중에 하나가 마당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마당놀이. 근데 마당놀이가 여러 편, 뭐 배비장전, 또 변강세전, 뭐 많은 걸 했고, 이 마당놀이는 또 그 상당히 그 인기를 끌었어요. 인기를 끌었는데,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뭐 2008년에 한 것 중에 제목이 환장학원네요. 근데 그때 진짜 MBC 보면서 그 환장학원내 소리가 절로 나오는 이진일 보면서 이제 그 어떤 그리고 프로야구, 전단위가 또 스포츠 광인데 이제 프로야구를 만들어서 지구하는데 이진희 모습이 보이죠. 이 MBC가 방송사가 프로야구를 만들어서, 이건 참 유례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아마 그 처음에 그 프로야구 서울을 바탕으로 할 그 연고지 구단들이 다 몸을 사리고 그러니까 그 MBC 청룡이 이제 몸소 서울 기반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진희가 이 당시에 야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래요. 야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제 이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일종의 3S 정책에 적극 협력을 하고 나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바로 전비어천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새 역사 창조의 선도자 전두환 장군, 이런 기사를 정말 한 10여일에 걸쳐서, 그때 경향신문을 제가 이걸 만들면 이 PPT 자료를 모으면서 다른 신문들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다른 신문들도 뭐 하긴 다 했어요. 그런데 양적으로 완전히 이거는 일간 전두환입니다. 정말 일간 전두환으로 신문에 2면 내지 3면을 10여일을, 저 인터뷰, 아까 이진희가 한 인터뷰 있죠. 그 인터뷰에서부터 전두환이가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한 10일 정도쯤을 최소 2면을 전두환을, 1면에 큰 기사가 거의 매일 실리고, 그러니까 뭐 인터뷰 실리고, 뭐 정책 발표한 거 실리고, 저녁식 실리고, 그다음 취임 예정 실리고, 또 전두환의 사상이라고 해서 대학교에서 몇 명 불러다가 그러니까 2번이나 좌담회를 갖고 전면 좌담회도 이렇게 실립니다. 새 역사 창조의 선도자 전두환 장군, 사생관과 의리와 정직의 성품, 나라 구하는 가시밭길 못 갈 서냐, 구멍가게 즐겨 찾아 애들 과자 선물하나, 이런 자상한 사람이기도 하고, 전두환 장군에서 이렇게 칼라 사진으로, 이때는 신문이 칼라 사진 많이 안 실을 때예요. 이제 그러니까 전두환 선전을 하면서 칼라가 많이 나오는데, 태극기 앞에서 하고 뭐 이렇게 각종 사진들 나오죠. 새 역사 창조의 선도자 전두환 장군 해서 출생과 가정환경, 어릴 때부터 비범했다, 우애도 지극했다, 항상 약자 편이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하루 새벽 4시부터 독서를 시작을 했다 해서, 이제 어렸을 때 가족 사진, 그거.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전두환 장군이 이걸 쓰면서 육사 시절과 지휘관 시절, 땅굴 발견. 그래서 운도 좋았다. 그래서 부하를 찾아서 격려하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전두환 어록이 실려요, 어록이.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지면을 그냥 뭐 마구 전두환을 띄워주는 데다가 이제 새 모습으로 우리 인도하리라, 그래서 전두환이 예편하는 그 모습을 당시에 제법 인기 있었던 강율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강율 작가를 통해서 이렇게 한 면에다가 또 이게 쓰고 말이죠. 전두환 장군의 사상을 말한다 해서 이 교수들 불러내서 이제 이렇게, 이게 상하로 2번인가 실렸어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시대 개막,
민족사의 성숙기에 진입했다. 뭐 지도자는 일체감 통해서 국민 긍지를 개발한다. 합리적 국정으로 사회 구성원의 공감과 승인을 확산해야 한다. 그 아까 맨 처음에 인터뷰했었던 거 있죠. 그거는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하여라고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30만 분가 찍어서 팜플렛을 뿌렸을 겁니다. 어디 있는데 저도 갖고 있는데 못 찾았네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영부인과 함께 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시를 이렇게 또 요란하게 조병화가 쓰고 하여튼 뭐 이렇게 띄워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선일보가 쓴 8월 23일자 기사, 오늘 보니까 네이버에서 그 서비스를 하고 있네요. 저는 전에는 조선일보가 자기네 본사에서는 서비스를 안 했는데 네이버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요거 조선일보도 서비스 안 한다 하면서 이제 강의 가서 보여드렸는데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비스를 하고 있네요. 근데 하여튼 그 기사가 대책에 잘 쓰고 또 조선일보가 굉장히 치고 나가는 데서 중요한 게 됐지만 양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조선일보도 허문도의 조선일보죠. 허문도가 조선일보 출신인데, 그리고 이 기사를 쓴 김길홍이라는 그 사람이 청와대로 들어가서 이 비서관인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죠.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서 하여튼 대표적인 TK 언론인으로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내고 난 다음에 이진희가 장관이 되는 거예요. 장관이 돼서, 그런데 장관이 된 거 이철희 장영자 사건으로 개각할 때 드디어 문공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82년 5월,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이 출범하고 한 2년이 좀 안 돼서 80년 8월 달에 출범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진희는 문화방송 사장을 한 2년쯤 하다가 이제 장관이 됐어요. 장관이 돼서 룰루랄라 했는데, 그때 83년 5.18을 앞두고 김영삼이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단식에 여기 이제 김동용이냐 박용만이냐 야당 주요 인사들이 서 있는데, 이게 보도가 안 됐어요. 보도를 못하게 했죠. 그런데 소문은 자꾸 퍼져나가죠. 소문은 자꾸 퍼져나가니까, 그리고 기자들도 이게 단식을 23일인가 했거든요. 처음에 뭐 며칠 보도 안 됐지만 한 일주일 열흘 지나고 나니까 김영삼이 단식한다 소문은 쫙 퍼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은 뭐라고 썼냐면은 정치 현안이라고 썼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뭐 맨날 신문 기사에 실리는 게 뭐냐면은 안기부장, 당대표, 뭐 민정당 사무총장, 내무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무슨 정무수석, 무슨 수석 등등이 모여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하는 얘기가 이제 실리는데, 이상하잖아요. 정치 현안이 뭔데. 그러다가 나중에 김영삼이 단식한다는 거 기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쓰고 싶은데 보도 지침 때문에 못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지 마라 저렇게 쓰지 마라를 피해서 이걸 눈물겹다고 해야 하나 가상하다고 해야 하나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재야 인사의 식사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기부장 국무총리 당대표가 모여갖고 재야 인사의 식사 문제를 얘기했던, 그러다가 이제 이게 단식이었구나. 정치 현안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다가 그렇습니다. 정치 현안에 민한 정치 현안에 범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이 얼마나 통제받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땡전 뉴스는 다음번에 보여드릴 이원홍하고 KBS 사장입니다. 이원홍과 이진희가 아주 박터지게 경쟁을 했는데, 그 경쟁에서 이원홍이 이진희가 한 발 앞서서 문공장관이 먼저 됐죠. 먼저 되니까 이원홍 입장에서는 배가 아파 죽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경쟁하다 이진희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 됐잖아요. 한국방송공사가 문공부의 감시 감독을 받는 기관이었으니까, 그때는 또 방송위원회 만들어지기 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상하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상하 관계가 돼서 이원홍이가 불끈불끈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아직 이진희가 사장이 되기 전에, 장관이 되기 전에 이진희는 MBC 사장,
이원홍이는 KBS 소장을 하고 있을 때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전두환 띄워주기.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가다가 뭐가 됐냐면 드디어 땡전 뉴스란 말이 나오고, 뚜뚜전이라고 그랬어요. 뚜뚜뚜 전두환 대통령. 땡, 9시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비꼬는 말로 전두환의 호는 뭐냐. 오늘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전두환 대통령, 오늘 전두환 대통령. 이제 그 기사들이 그렇게 한 서너 건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순재의 호는 뭐였을까요? 한편 이순재 여사는. 그래서 오늘 전두환 대통령, 한편 이순재 여사는. 그런 기사가 이제 매일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거 참 언론이라고 얘기하기 창피한 그런 시대를 만든 겁니다. 박정희 때도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언론을 탄압하고 기자들 잡아다 뚫겨 패고 뭐 그랬다 하더라도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진희, 이원홍 시대에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전두환이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진희가 장관을 할 때 그 큰 거를 많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뭐 이제 돈도 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을 때 무조건 크게. 그래서 그 과천에 현대미술관을 지었는데, 그 손정목 선생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 서울시 도시기획국장을 지낸 도시기획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라고 5권짜리 책을 냈는데, 그게 굉장히 귀중한 자료집이에요. 굉장히 이 국장급 실무자로 강남개발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다 겪은 사람이라서 이 어디서도 붙을 수 없는 이 비화 야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 큰 그림이 잡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책인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썼냐면은, 한국인이 미술 작품을 자주 대하지 않고 미술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원인을 제공한 대표적인 이유는 국립현대미술관을 과천에 지은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아주 좀 약간 유약하다가 좀 비문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으려면 3대 그래서 전두환, 그다음에 문공장관 이진희, 서울시장 김성배에서 좀 독서를, 그래서 다시 뭐 이렇게 꼽은 게 나의 편견일까 이제 뭐 그러면서 했지만, 하여튼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군사문화적인 발상, 뭐 그걸 집행했던 사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무엇을 졌나? 예술의 전당을 지었죠. 예술의 전당을 예, 아주 이렇게 이제 크게 지었고요. 예술의 전당도. 그래서 예술을 전당이라, 뭐 지금도 예술의 전당이 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야, 이 명칭이 너무 군사적이고 권위적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 비판을 받게 되고, 또 뭐가 있냐면 독립기념관을 세우는 걸 MBC 사장 시절에. 근데 이제 이거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그걸 왜 방송사가 세우냐? 그건 정부가 해야 할 거지. 근데 문공부 장관이 된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 또 세우기, 일을 맡아서 하게 돼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일본에서 교과서 파동이 일어나고 이제 하면서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 뭐냐면, 이게 중국의 천안문 있죠. 이거보다 크게 짓는다. 중국 천안문보다 우리가 크게 지어야 한다 해서 실제로 뭐 몇십 센티가 더 높은 건물을 지었다고 그래요. 요 이제 그런데 어떻게 됐냐. 이걸 짓다가 이진이가 가서 이제 기공식도 하고 빵빠라 했는데, 짓다가 불이 나버렸죠. 그래서 청동 기와가 다 녹아버리는 대화재가 벌어져서 개관을 1년 연기해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홍이가 아마 이걸로 잘렸던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난 거는 이원홍 때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가령 마음에 안 드는 기사 쓰는 사람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편집국장 가라. 그러니까 이제 기자를 잡아다가 뭐 두들겨 패고 뭐 하는 거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직접 나서서 편집국장 가라. 이제 그런 압력을 가한 것 같고. 이 사진 재밌죠?
그러니까 이진희의 권위주의적 성격. 이원홍과 이진희가 다 신화를 넘겨서 어찌나 권위주의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뭐, 사진도, 문공부 내에서 임명장 수여하는데 아주, 뻣뻣하고 오만한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허문도하고 이진희가 사이가 나빴어요. 왜냐하면 문화방송 사장을 할 때 허문도가 그 정무수석이었거든요. 청와대에서. 언론정책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쥐고 흔들고, 뭐, 사실상의 상하관계가 됐죠. 청와대에 있을 때. 그런데, 이철희 장영재 사건이 나고 그러면서, 전, 전두환이가 그 청와대를 개편했어요. 지난번 이학봉 그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때, 쓰리호를 다 청와대에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허문도가 쫓겨났는데 뭘로 왔냐면 문공부 차관으로 온 거예요. 문공 차관으로 왔는데 장관이 이진희였거든요. 또 이진희가 성격이 세갖고 허문도를 구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허문도가 회의할 때 늦게 들어왔더니 쌍욕을 해줬다. 그다음에 차관 전결로 된 거를 다 장관이 직접 해서 차관이 허섭에게도, 이 행정부처에서 차관은 세거든요. 차관은 보통 관료가 하고 장관은 정치적으로 임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관이 권한이 센데 오더니 그 차관의 권한을 뺏어버리고, 그래서 사람들 간에도 이 천적 관계가 있는데, 허문도도 보통 성격이 아니고 되게 이제 강하고 또 못된 걸로도 유명한데, 그런데 이진희한테는 꼼짝 못했다고 그래요. 뭐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뭐 이진희하고 이제 허문도가 나이 차이가 나는데, 허문도가 그 이진희의 동생이 이상희하고 부산고 동기니까 형 친구이고, 뭐 같은 고등학교고, 그러니까 뭐 이진희는 부산고는 아니죠. 동네 고등학교인가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인연 때문에 허문도가 이진희한테 꼼짝 못해서 허문도 인생에서 제일 재미없고 괴로운 시절이 문공차관 시절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는, 이거는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는데, 이거는 이제 헛소문이에요. 헛소문. 근데 헛소문이 퍼지는 것도 그럴만하니까 퍼지는 거거든요. 이건 일본에까지 헛소문이 퍼져서 일본 책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뭐냐면은 그 이진희가 아까 보시다시피 전비화창가를 정말 요동하게 불렀잖아요. 육사 졸업식에 와서 전비화창가를 부르니까, 여기 이제 오른쪽이 누구냐면 육사교장 김복동, 노태우와 처남매부지간이죠. 노태우의 처남인데 육사 11기 동기입니다. 원래 육사 11기에서 제일 선두주자였고, 그 다음에 전두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걸로 해서, 군부 내부의 갈등을 얘기할 때 하여튼 김복동의 뭐 역할, 영향력 이런 것들이 과장되게 소문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김복동이 있다, 뭐 군부 실세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저도 그 20대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나왔던 설화 중에 하나인데, 이진희가 하도 육사 졸업식에 와서 전두환 찬양을 말도 안 되는 걸 해서 김복동이가 걷어쳤다. 그래서 야, 이 새끼 하면서 걷어쳤다는데, 그거는 뭐 그런 일은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닌데, 그런 소문이 일본에까지 떠돌 정도로 이진희가 아마 이진희가 전두환에 대해서 아첨을 하고 전비화창가를 부르는 게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못되게 아주 안 좋게 봤었다는 증거겠죠. 네. 근데 반면에 강창이라고, 여기 육사 몇 기인가? 육사 20기인가? 하여튼 뭐 육사 기수가 좀 낮아요. 그런데 이제 전두환이가 옷 벗겨서 정치 쪽으로 내보냈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5.16 직후에 차지철이가 했었던 역할이랄까요? 젊은 군인들 위관급 또는 뭐 소령급을 옷 벗겨서 국회의원 시켜주면서 국회 내에서 이제 하여튼 소장파로서 국회에서 역할을 하게 하는. 그래서 이 강창이는 나중에 국회의장까지 했죠. 근데 그때 총리 비서실장인 걸 했나 그런데, 그때 보면은 장관들 중에 여러 명, 하여튼 50 때 보면은
자기가 인상 깊게 정말로 나라를 챙기는, 자기 부처만이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사실 장관은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노신영이 하고 이진희밖에 없더라. 그리고 또 이진희가 말을 하면은 이진희가 말이 좀 느리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 대통령도 귀를 기울이고 장관들도 경청하고, 그러니까 내각 내에서 발언권이 셌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제 또 이제 김복동이 걷어찼다 하는 그런 식의 소문과, 또 이진희가 하여튼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이원홍도 싫어했지만, 그러니까 허문도 이진희 정말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제 이 강찬희 같은 사람은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청문회 다 불려 나왔죠. 청문회 불려 나와서 이제 변명을 하는데, 청문회에서 그 경향신문에 실렸던 그거 강삼재라고 저 김영삼 측근이죠. 거기서 이 기사 갖고 이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진희는 문공장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서울신문 사장이 됐고 반공연맹 회장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50 잔여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해요. 그리고 서울신문 사장, 반공연맹 이사장이 되니까 다시 그게 문공부의 이 산하 전체가 돼버린 거죠. 문공부의 감독을 받는. 그래서 근데 그때 문공장관이 이원홍이니까 처음에는 이진희가 장관할 때는 이원홍이가 밑에 있었다가 상하 관계가 역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진희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세월을 보냈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아, 저, 60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50 때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런지 별다른 활동을 안 하고, 여기 고뇌하는 한국 지도력의 위기하고 책 하나가 더 있는데 좀 찾다가 뭐 딴 거 하다 잊어버렸네요. 역사는 말한단가? 뭐 이제 그런 그 책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고뇌하는 한국 지도력의 위기는 역대 지도자들, 또 박정희, 이천도 많이 하고 이제 뭐 그런 책을 썼고, 책 두 권 낸 거 말고는 이렇다 할 활동이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조용하게 지낸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오공화국의 그 언론을 주물른 악당 세 사람, 이진희, 이원홍, 허문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진희 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한라봉 이제 뭐 얼마 남았습니다. 얼마 남아서 아마 이번 주까지만 이제 아마 선전 할 것 같은데, 한라봉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혹시 서울에 인사 못 드린 분들이나 또 드셔보시고 난 다음에 이거 맛있다 괜찮다 싶으면은 주문 바라고요. 뭐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반환법 행위자 일점 편찬 사업을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후원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쓴 책 한 권씩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